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두 번째 주 경제서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참 시장 상황이 아주 많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역시 변동성의 한 해답게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설날 앞두고 아주 덕담과 함께 또 저희 시장에 대해서 요모조모 또 분석을 해주실 또 처음으로 모신 분을 함께 모셔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최성환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송은 제가 처음이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방송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뵌 적은 있지만 예, 인사는 꼭 드리는데 맞습니다. 예, 예, 함께 예. 또 방송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들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교보증권 부평지점에서 지점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고객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좋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구정 지나서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 이제 새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전략과 네. 좀 좋은 또 아이디어 좀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점장님 테헤란로 지점 계실 때 네, 맞습니다. 그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종목부터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저희를 많이 하면서 또 얘기해 주시는 거 하나하나 적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 그럼 이번에 부평 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부평 저도 이제 뭐 근무한 지는 테헤란에 있다가 예. 이제 언제 와서 보고 있는데 예. 인천 지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와우, 예. 네, 굉장히 넓고 그 다 커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또 송도 쪽에 또 새로운 또 바이오 송도. 회사도 많이 있고 그렇죠. 예, 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뭐 셀트리온도 있고요. 그래서 롯데도 거기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예, 전체적으로 송도나 이쪽 남동공단 그리고 예. 사실은 GM대우가 또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전에 굉장히 번성했었는데 그렇죠. 거기가 조금 아쉽긴 한데 거기도 이제 또 활기를 찾는다면 네. 부평 인천을 전체가 좀 활기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점장님 가셔서 활기를 딱 누시면 되겠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래도 뭐 약간 뭐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강남에 있을 때와 뭐 인천 계실 때 뭐 차이는 크게는 없죠? 차이가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의외로 강남 쪽에 있을 때는 예. 이게 요즘에는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돼서 예. 이게 고객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네. 오히려 이쪽에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지점 방문을 많이 하세요. 지점장님 뵈러 오신 거죠?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 아무래도 이제 이거 서투르세요. 디지털 쪽에서 그렇죠. 오셔서 직접 뭐 상담도 하시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런 게 상당히 좀 의외로 약간 좀 따뜻한 느낌? 약간 그런 사랑받는 느낌은 느낌. 사람을 만나서 예.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역 문화에 큰 획을 넣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네. 부평 시장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한번 오시면 꼭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네. 뭐 이제 커피 앤 소주. 네, 뭐 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네. 아유, 네. 저도 꼭 들리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서 소주 한잔 하기 전에 시장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니까 시장이 참 뭐 들쭉날쭉 정신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동안 코스닥은 제외시키고 코스피만 열심히 가면서 또 시장을 끌어올리더니 또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 사기 시작하고 뭐 선물도 사면서 코스피만 막 부각봤더니 또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는 오늘 같은 날은 또 코스닥이 막 힘이 내고 있고 어디에 종을 잡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1월 달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왕따 전 세계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예, 연초 정말 희망찬 청룡회 시작하자마자 파란색이 계속 보여서 그래서 청룡회요. 너무 아쉬운 게 1월 달이 예. 코스피 기준으로 5.96
네. 거의 6%가 빠졌고요. 네. 코스닥은 7.76. 상당히 이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예. 그 사이에 AI 반도체는 상당히 좋았지만 네. 1월 달에 2차 전지가 되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안 좋았고 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는 전쟁이 네. 또 확산이 되는 국면성이 불확실성이 또 커지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제일 또 영향을 받는 거 가운데 또 내적으로는 또 PF 문제가 또 불거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월 달은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2월 달 들어서는 정부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 PBR이나 이런 네. 정책 관련돼서 시장을 지금 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2월 달에는 약간은 또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고 또 어제 오늘 봐서는 2차 전지주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강세를. 이제 그냥 한 맺힌 매수세가. 예, 예. 이게 주가라는 게 저도 이제 계속 그 뭐 에코프로라는 주가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회사라고 본다면 네. 5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어떤 잣대처럼 작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거기서 지금 나온 얘기가 네. 1대5 무상증자얘기에 이제 액면분할 아닙니까? 예. 액면분할 얘기에 또 그리고 거래소 이전한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네. 60만 원대로 갑자기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20%?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여전히 그 50만 원이라는 가격이 예. 상당히 중요한 에코프로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네. 중요한 지지선이고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시장 전체적으로 1월 달은 다 쏠렸다가 네, 이제 2월 달 들어서면서는 코스피만 막 하고 코스닥은 더 쏠렸다가 그렇죠. 예. 이제는 코스피도 좀 갔다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약간 살아나는 이런 장세.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연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죠. 뭐 펀드 매니저 분들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 분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면 예. 그분들도 시장이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쏠림이 너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네네. 펀드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또 옮겨가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풀은 제한적이라면 어느 쪽은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한쪽은 빠지고 네. 한쪽은 또 쏠리게 되고 예. 이게 자꾸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막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예. 그렇게 투자해서도 안 되고. 그건 네. 저희가 배우기로는 투자 아닙니까? 네. 뭐 움직이는 거 가지고 뭐 오늘 한 20% 올라갈 것 같아서 거기서 이거 팔고 저런 왔다 갔다 이게 이건 투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벌 수 있다면. 네. 근데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보고 사기 때문에 고점에 사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훨씬 많죠. 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이번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 뭐 좀 이제 프랍하는 친구나 네. 그쪽 동네 분들 친구들도 네. 어쩔 수가 없대요. 우리는 평가를 벤치마크로 평가받는데 예.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 쪽에서 그쪽이 막 몰려간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쪽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괜히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미안해. 근데 그게 당연한 맞습니다. 그들 동네의 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포트폴리오에 네. 없으면 네.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ETF가 나온다 그러면 또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기업들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상대적으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요번에 좀 약간 언밸런스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예. 이런 거 빈번히 나오겠죠? 이런 흐름이요? 올해가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싶은 게요. 예. 지금 그 이제 뭐 증시가 저평가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네. 나오면서 지금 뭐 밸류업 프로그램 예. 그리고 세제 개편, 네. 뭐 주주 환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뭐 저 PBR은 당연히 PBR 1배 미만이고 제값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좀 지나서 보면 네. 그런 저 PBR 주들이 뭐 그동안에는 사실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던 이유가 저 네. PER, 뭐 저 PBR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 정도. 예, 저평가 계속 장기적으로 저평가됐던 이유가 약간 캐시카우는 수익성은 있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장 산업, 뭐 성숙기 산업 이렇게 본다면 예. 약간 성숙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음. 이번에 이제 그 성숙기 산업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값 찾아주기 이제 그런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건 앞으로 PBR 그럼 1배로 다 간다. 네. 0.5에서 네. 그러면 뭐 주가가 당연히 두 배가 두 배가 오르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예.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간 이유에 대한 부분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장주와 가치주가 예. 제가 보기엔 같이 움직여주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장주는 지금 뭐 아무래도 좀 이쪽 가치주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가치주가 과연 PBR 1배까지 간다면 네. 기업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은행주나 등등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또 변화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변화는 가던 게 계속 갈까요? 아니면 좀 쳐졌던 게 좀 보완될까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예. 이제 당연히 이쪽에 성장주가 또 다시 음. 올라올 수가 있겠죠. 예. 키 맞추기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당연히 정부 정책에 뭐 맞서지 마라, 예. 뭐 시장을 못 이긴다, 뭐 이런 주식시장 격언처럼 네. 지금은 시장의 정책에 맞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바꿔줘야 되는데 네. 뭐 거기에 맞춰서 뭐 지금 뭐 삼성물산이나 네. 지주사나 예. 뭐 은행주에 대해서 내 포트에 없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ETF나 네. 뭐 등등해서 한번 그래도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좀 해서 동참을 해서 예. 같이 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아, 하고요. 예. 그리고 성장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처져 있지만 네. 당연히 이제 키 맞추기엔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갔고 그래서 네. 지금 저 PBR 종목이라는 것들이 뭐 저평가라고 무색할 정도로 단기적으로 한 20% 30%다 막 올랐어요. 올랐죠. 예. 그럼 이거는 사고 싶은데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예. 예. 지금 저희 갖고 있는 것들은 한 달 내내 그리고 또 2월 달까지 소외시켜서 저 밑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라도 이쪽만 다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정리에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잘 하는 이 매매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목이 10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솔직히 이 중에 가장 뭐 플러스 난 거를 대부분 잘 팔잖아요. 아유, 없어요? 벌써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마이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못 팔고 계시거든요. 네. 다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이랬을 때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걸 팔아야 될까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제일 당연히 안 좋은 거를 아, 해야 되겠지만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또 그거랑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똑같이 10%씩 줄여서 아, 현금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고 싶은 쪽에 약간 비중을 아. 만들어 준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사실 이쪽에서 약간 손절을 했지만 예.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해 보니까 예. 저도 뭐 이제 그 돈을 우리가 이제 당연히 벌어야 되겠죠. 주식 투자를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본 회복이 목표입니다. 뭐, 어찌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럴 것도 있고 예. 당연히 예. 손실 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투자를 해보니까 예. 손실을 끊어주는 것도 내 손실을 확정짓고 다른 걸로 또 사서 또 플러스 나기도 하고 예. 이게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 근데 그런 그 로스컷에 대한 부분을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샀더라도 네. 로스컷들은 정해놓고 하면 네. 정말 좋겠다. 안 그러면 정말 종목들이 너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장기 투자가 비자발적으로 너무 늘어나 버리니까 그렇죠. 다이소가 돼 버리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지만 잡동산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뭘 종목들이-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너무 많아서 이제는 예. 그러다 보면 막 주가 그 이후로 반토막이라도 몰라요. 예.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 로스컷을 좀 음. 되게 중요하다. 예.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그러더라고요. 손절을 합니다. 에이, 그래 몰라. 여기서 내가 본 기준이다 보니까 손절 딱 합니다. 네. 근데 손해가 나 있잖아요. 네. 그 난 손해를 안고 또 저걸 샀을 때 또 손해 보면 어떡하나.
이런 약간 좌절감 같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예. 이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자분들 뭐 저 역시도 투자자지만 예. 와서 봤지만 예. 이게 현금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현금이 뭐예요? 현금이 예. 그냥 예. 사야 돼요. 뭐든지 사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사고 싶으면 그걸 이렇게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뭐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뭐 네. 4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사야 되는데 한국 사람 투자자 제 많이 보면 아유, 예. 한 8, 90%는 1,000만 원 그대로 쏩니다. 어우,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보이는 호가에 그냥 네. 위에 있는 거 확 잡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사시거든요. 그 다음에 빠지면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사는 시점이 바닥일 수 없다라는 항상 생각하시고 네.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참 좋은데 분할 매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네, 올라가면 또 올라갈까봐 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분할 매수 요만큼 했는데 또 요만큼 사고 또 또 올라갈까봐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참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추가 현금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마통이 있다. 예. 아, 그러고 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되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요. 레버리지 투자가 네. 화랑장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때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버블이 이렇게 막 그렇죠. 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코인까지 갔잖아요. 네. 그 영향이 네. 결국에는 네. 그런 뭐 가지아란 표현도 그때 생겼었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는 뭐 어떤 우리가 강세장이고 그러니까 화랑장이면은 네. 내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네. 지금처럼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고 네. 리스크가 있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리스크가 있는 그럼요. 예. 그게 막판에 작년 재작년만 나왔던 것들이 잘 아시는 그런 반대 매매들이 많이 터지고 아유. 문제가 됐잖아요. 저 이제 네. 신용이면 이제 학을 띄는 막 네,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증권사 입장에선 신용 쓰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정말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이용하셔야 정말 돼요. 잘 이용하셔야 될 것 예.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투자 정말 좋은 거에 대한 레버리지는 좋다. 네. 근데 그 레버리지를 정말 투기처럼 하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그 투자를 할 때 그런 그 투기와 투자를 생각할 때 네. 제가 보는 그 기업에 대한 그 보는 관점이 네. 5가지가 좀 있어요. 5가지요. 예.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네. 뭐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아니 뭐 그런 회사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예. 가장 어떤 걸 많이 보십니까? 일단 딴 거 있습니까? 차트죠. 차트 네, 딱 띄워놓고. 차트, 네. 차트 보고 이제 이게 뭐 지지와 저항 예, 그리고 예, 뭐 예. 거래량도 터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매매 시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5가지라고 말씀드린 건 네. 첫 번째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업종이 예. 업황. 예. 커져야 됩니다. 산업이 예. 산업이 요 상태 그대로 머물거나 쭈그러든다고 하거나 네. 정말 없어진다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네. 그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뭐 졸업식 한창인데 입학식도 곧 있을 거고 예. 사실 우리 이제 저희 때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예. 저희 때는 필름으로 이렇게 사진 찍었단 말입니다. 예. 사진사들이. 예. 근데 그 필름 사진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산업에 내가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예. 정말 위험한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한참 나올 때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했던 회사 스웨덴에 그거에다 모토로라 모토로라. 이렇게 또 블랙베리. 다 이렇게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 휴대폰 사업은 이 산업은 커지고 있지만 네. 그 안에서도 흥망성쇠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업이 내가 속해 있다면 절대 투자에 대해서는 안 하시면 좋겠고요. 네, 업황. 예. 그리고 네. 예. 두 번째는 네.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에코프로나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이쪽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쟁력이 있고 경쟁력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그뭐 특허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시장에서 네. 경쟁자에서 그런 경쟁자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특허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특허요? 아니면 뭐 양산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것들. 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그 넘버, 그러니까 경쟁자 수입니다. 네. 파이가 이만한데 한 3명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네. 한 10명 오면 먹을 게 되게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독점적인 예. 이런 그러다 보면 상황- 자꾸 네. 그래서 그런 경쟁자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경쟁력이 없을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 뭐 선배님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치킨 회사 그만두면 치킨집 한다고 그랬는데 아, 예, 예. 그 집이 정말 잘 됐어요. 장사가 네. 정말 세상에 보도 못한 맛을 오, 뭐 수원 왕갈비 뭐 이런 거였어요. 치킨이 치킨이. 뭐 금발랐습니까? 예. 얘는 근데 예. 그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또 이제 딴 데가 또 옆에 또 새로운 게 생기면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계속 기업에 대한 영속 기업에 대한 고민할 때 그런 경쟁자 수, 경쟁력, 산업이 중요하고 네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요. 예. 리스크. 예.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라는 회사 그 산업에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신뢰를 조금 잃었었다가 좀 최근에는 좀 다시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약 개발하면 예전에 대박이 난다라는 그런 항상 그런 약간 로또 같은 이야기 성공하면 그렇죠. 10조짜리 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기술 그런 수출료 받으면 뭐 예. 예, 조단위다. 조단이고 예. 이런 여러 가지의 좋은 뭐 물론 당연히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임상 비용이나 R&D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죠. 예. 근데 이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러니까 회사들을 잘 보시면 재무 구조 하나에 좀 취약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계속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재무 구조에 대한 리스크 또 그리고 그 리스크는 재무 구조 외에도 오너 리스크도 또 있고요. 아유,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마지막으로는 네.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은 이 기업에 대한 그 지금 우리가 저 PBR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런 그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수익 가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 성장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을 현재 끌어와서 이제 평가하는 반영시키는 거죠. 예. 수익 가치를 또 할 수 있고요. 예. 또 상대 가치는 그 산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AB 동종업계나 유사 기업들에서 밸류에이션을 얘는 20배인데 나는 10배면 그러면 싼 거네. 저평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5가지를 꼭 네. 저는 기업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네. 새로 투자하시려고 하면 한번 생각을 이번 설 연휴 때 네. 그런 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지금 말씀한 5가지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예.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잠깐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 트렌드는 저 PBR 이쪽도 챙겨야 된다. 그럼 보통 지금 포트에 어느 정도쯤 포함시키면 될까요? 지금 예. 트렌드를 보시면 네. 기관도 계속 사는 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적극적이죠, 외국인들이요?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국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BR 0.5에서 1까지 간다고 한다면 네. 꽤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도 일정 부분, 뭐 퍼센티지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분들마다 자기 그 어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예. 제가 얼마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네. 일정 부분 내가 내 성향에 맞게 음. 가지고 가신다면 좀 괜찮을 것 그럼 같습니다. 지점장님이라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매매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한 편이라서 네. 하지만 또 시장의 이런 흐름에 맞춰서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니까요. 네. 최소 20% 이상은 20% 해야 이상.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도 시장도 좀 따라가고 성장도 갑자기 또 변화되는 게 음익 되면 때? 또 맞습니다. 아, 예. 그냥 어려운 말로는 바벨 전략? 바벨 전략이긴 한데 굉장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 여기 이제 엇박자가 나면 아우. 아주 고생스럽습니다. 예. 네.
둘 다 안 가는 수가 있고. 네, 예. 맞습니다. 내 거만 빼갈 수도 있고. 네, 이쪽 거 줄였는데 이쪽 거 올라가고 야. 이쪽 거 편입했는데 빠지면 네. 네,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챙겨보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이제 저희 설 연휴가 끝나게 되면 네, 시장이 그래도 지금 막 열심히 또 2,600까지 꾸역꾸역 올라왔고, 네, 네, 코스닥도 한 820선 막 올라와서 이제 위축된 것 좀 뭐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막 움직이는데 설 연휴 이후에 예. 한국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 지금 정책이요. 예. 뭐 저PBR 밸류 업 프로그램도 있지만 네. 지금 코스닥 쪽도 지금 같이 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겠다는 얘기를 부분도 하셨죠. 있고 예. 관련해서 ETF도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예,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형성되는 흐름이기 예.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설 2월 달은 설 연휴 지금 앞서서 움직였던 흐름이 연장되는 흐름이 좀 전개가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낙폭화되고 네. 고점 대비 생각하면 한 달에 많이 빠졌잖아요. 엄청 빠졌죠. 엄청 예.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소외되었던 그동안에 또 소외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그런 에코프로가 이런 뭐 비슷하게 뭐 주주 가치에 뭐 그런 관련해서 코스피로 이전하겠다, 네. 뭐 액분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친화적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2월 달이 아마 연휴 지나면 네.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아마 4분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실적 발표지 쫙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아마 실적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 기업들에 대한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주식도 잘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네, 못 나오는 건 또 엄청 변동성이 커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끝나도 뭐 연휴 끝나고도 책임 게 많네요. 연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음력마저도 이제 새해입니다. 네, 예, 이제 예. 진짜 새로 시작인 네. 거고 그러니까 진짜 새해다 보니까 또 블루 드래곤. 청룡의 해 비상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PBR 그 관련돼서 PBR 관련돼서 코스피가 2,670포인트. 예. 그게 0.98이거든요. PBR로. 거의 이제 한 배쯤 들어가는데.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예. 사실 지수는 조금 거기서 약간 턱에 찰 수 있는 음.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2,700고 언저리가 예. 그렇게 보고 있다면 뭐 좀 지수가 올라가지고 한다면 네. 뭐 우리가 유연하게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뭐 그때 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래도 연휴 뒤에는 그래도 한 2,700 얘기를 해주셔서 그 정도까지는 가는데 또 이제 지수만 가면 뭐예요? 또 남은 종목이 가야 되겠죠. 가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신경을 좀 써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얘기는 좀 그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우리 지점장님 모시고 네, 그래도 또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반도체죠. 네, 요즘 반도체 가지고도 이것도 한때는 약간 좀 성장주 개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좀 소외됐다가 또 요즘엔 다시 이제 또 꿀럭꿀럭하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주가라는 게 예. 굉장히 선행하는 것 같아요. 선행한다. 그러니까 작년으로 한 요맘때로 돌아가 보면 네. 삼성이 감산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감사한요. 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예. 근데 오히려 주가는 그때가 바닥을 치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게 네. 되게 시장에서 이번에 반도체 흐름을 보면서 보여주었는데 네. 이 반도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앞으로 또 전개될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저도 지금 여기 앞에 노트북도 있지만 지금 태블릿 PC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렇죠. 저 벌써 여기 3개가 있습니다. 1인 3기기. 3기기입니다. 와치 와치까지 하면 예. 4개가 있습니다. 좀 지금. 있으면 이것도 쓰고 다녀야죠. 그거 쓰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거 쓰고 운전하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러한 그 전자제품에 대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예. 뭐 자동차는 더 늘어날 거예요. 계속 첨단화되다 보니까 네. 뭐 자율주행도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런 반도체가 계속 수요가 증가할 거고 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그런 비대면에 대한 그런 뭐
수요가 많이 일상화가 됐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또 현재 코스피의 1위, 2위가 네.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가 다 이런 반도체 전 세계에서 상당히 우리는 뭐 이름 있는 우리 회사들인데 네. 결국에는 이 회사들이 또 AI 시대를 맞아서 뭐 네. HBM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이번에 갤럭시 24에서 나온 온디바이스 AI 그렇죠. 그러니까 네. 1인 1 AI가 이제 시대가 됐죠. 이제 오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쪽으로 확산이 된다면 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는 이맘때는 감산하고 되게 좀 어려운 국면에서 예, 예.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왔고 이제는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점장님 포트폴리오도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지점장님께서는 반도체 쪽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올해? 네. 올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네.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쯤 담으실 생각이십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객분들한테 SK 하이닉스를 하이닉스를 더 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스마트폰도 있고요. 네. 이쪽은 가전도 있고요. 예, 다양한 네. 분야가 반도체도 있지만 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HBM이 지금 가장 또 이쪽에서 그렇죠. 주목을 예. 받고 있어서 예.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좀 더 실어주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도 물론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는 배당도 또 있잖아요. 구매량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팹리스 관련된 회사들. 예. 예, 파운드리, 팹리스 예, 쪽. 예. 예.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좀 그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하우스가 이제 가온 칩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회사들 네. 또 그리고 코아시아. 코아시아. 예, 이 회사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언더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그래서 네. 지금 봐서는 디자인하우스 쪽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삼성 쪽과의 또 관계도 있지만 네. 뭐 올해가 이제 뭐 하반기 들어서 또 양산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 네.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매출에 대한 본격화가 되는 게 올해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코아시아나 뭐 가온칩스라든지 네.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또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얘기까지 훅 들어오셨네요. 예, 반도체 쪽,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하고 AI 얘기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디자인 하우스 얘기까지 많이 해주셨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도 보니까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HBM이 그냥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전에는 한 자릿수 뭐 2, 3% 정도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데 올해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게 되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제 20%대까지 18%, 20%까지 차지할 걸로 보게 되면 이게 그러면 HBM 관련된 쪽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은 SK 하이닉스인데 이제 문제는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로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난번 고점이 15만 원이에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14만 원대 이제 초반대. 네. 근데 상대로 삼성전자는 보면은 지난번이 뭐 의미 있는 고점이면 8만 5, 6천 원대.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은 7만 원대, 7만 5천 원도 못 가요. 네. 그럼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주가라는 측면이 사실은 뭐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HBM 쪽에 대한 시장이 지금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올해 HBM 쪽으로 투자를 늘린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고 예. 또 그 뭐 당연히 격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줄이고 같이 뭐 앞으로 두 회사 다 좋아지겠죠. HBM 네. 쪽으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 있고 주가가 먼저 움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사드렸지만 네. 두 개 다 같이 보셔도 네. 올해는 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서브적으로 뭐 관련된 게 중소형주 기업들을 예. 같이 보셔도 소부장 쪽. 소부장 쪽으로 예.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자인 하우스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뭐 SK하이닉스까지 뭐또 뭐 매매 괜찮은데 네. 저희는 또 이제 초과 수익을 원해요. 또 이게 한번 움직이면 대차게 이게 이제 소부장 쪽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보실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또 거기다 맨 처음에 이제 HBM 나왔다가 온디바이스 AA 나왔다가 CXL 나왔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뭐 막 네. 정신없이 막 새로운 용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것도 대장, 이것도 대장, 뭐 정신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었을 때 그래도 우리 수익률 지금 측면에서는 네. 네. 어떤 뭐 소부장 쪽을 그래도 접근할 때 어떤 섹터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디가 더 좋다. 이게 사실은 주가가 움직임이 어느 게 먼저 움직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 네, 아마 이제 제가 뭐 코아시아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아 코아시아요, 예. 네, 예. 코아시아는 사실은 뭐 카메라 모듈, 네, 렌즈 사업, 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 지주사죠? 여기 코아시아가 상당히 예. 뭐 홀딩스 개념으로 많은 또 자회사도 있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자회사 중에서 뭐 코리아 세미, 뭐 코아시아 세미, 예. 코아시아 넥셀 이쪽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외형 성장이 좀 가파른 편이에요. 음. 그래서 2021년에 매출액이 162억 원에서 예, 2023년 작년 기준으로 380억 원으로 네. 지금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네, 이 디자인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전위적으로 이게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점점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그동안에 이제 삼성하고 같이 뭐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에 네, 대한 부분이 이 양산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음. 뭐냐면은 여기서 삼성이 이제 양산을 한다는 거죠. 그럼 네. 바로 매출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가온 칩스가 8,200억 그리고 코아시아가 1,600억 정도 한다면 시총이요? 시총이 예, 예.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뭐 가온 칩스도 좋겠지만 네, 어떤 따라갈 수 있어요.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싸잖아요 이쪽이.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나올 수가 있겠다. 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코아시아가 매출은 상당히 잘 나오는데 아직 수익성이 이익성이 아직 떨어지는데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R&D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고 네, 요게 이제 말씀드린 건 양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거기서 매출과 이익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올해는 회사에서는 흑자 전환 목표를 올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전환 무늬만 나도 많이 달라지긴 하겠네요. 굉장히 좋아지겠죠. 예. 그 주가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움직인다고 본다면 네, 오히려 선행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요즘에 그래도 또 시장에서 많이 핫한 뭐 HBM 쪽에서 대장주 맞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런 네. 거는 이런 얘기는 한미반도체는 워낙 많이 올라서 예. 거기 진짜 올해 작년에 정말 핫한 종목이었죠. 오늘도 보니까 오늘 예. 25%쫙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역시 대장주는 대장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반도체가 네. 상당히 좀 뭐 대장주 역할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어쨌든 올해는 2차 전지하고 만약에 반도체를 놓고 본다면 작년에는 2차 전지의 해였다고 본다면 예,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앞섰다고 본다면 네. 올해도 2차 전지도 올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좋았다가 워낙 좀 쉬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도 올라가겠지만 반도체가 조금 더 올해는 IT 쪽 안에서 본다면 네, 좀 더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도 잘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도 뭐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또 메모리 사이클 다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뭐 계속 또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을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 PBR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올해 뭐 작년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반도체 뭐 유망하다 뭐 얘기 나오지만 사실 제약바이오도 또 유망하다고 맨날 오.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올해 이렇게 옥석가래기라는 표현을 제가 좀 표현을 한다면 네, 정말 올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
보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올해 좀 주목을 하시면 하나의 스타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이제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뭐 작년부터 약간 이제 그런 변화들이 오기 시작한 게 예. 레고캠이 이제 오리온이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오리온은 잘 아시겠지만 정의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초코파이. 정, 예, 예. 맞습니다. 예. 정의 있는 회사가 예. 이제 신작 개발을 하는 쪽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건 예. 굉장히 큰 산업에 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IPO를 통해서 투자 기존의 VC들이 엑시트를 하고 아니면 중간에 뭐 시리즈 단계별로 엑시트를 했다면 해외는 주로 M&A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IPO가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쪽이고, 근데 M&A가 이제 올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올해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뭐 코로나 때 약간 좀 움츠려들었던 부분들이 그렇죠.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국이 잘하는 게 어떤 그런 제형을 변경한다거나 예. 아니면 장기 뭐 지속형이나 예.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기업들이 좀 올해 주목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뭐 비만 관련된 뭐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그리고 ETF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 비만이 이제는 투자자분들 인식이 이제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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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 이게 그냥 살이 쪘다가 아니라 이제는 또 질병의 하나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아끼지 않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고령화와 함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반도체 얘기를 다 하고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지점장님 섹터가 어디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터뜨려 주셨네요. 제약바이오다. 네, 이해하신 거죠? 예.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분명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보신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가장 탑픽 아니면 요게 제일 똘똘할 것 같다.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건?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네. 두 가지 정도 생각을 두 가지. 하는데요. 예. 하나는 돈 벌면서 또 신약도 개발하는 회사. 예. 그런 회사들은 이제 PR을 보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 PR이 찍히는 바이오. 보이죠.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숫자가 안 나오지만 만 있는. 네, 현장에 좀 그렇지만 근데 그 어떤 기술력이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들이 있는 회사들. 그래서 네. 지금 아무래도 뭐 한미약품, 네. 뭐 동아 ST, 일동제약, 유한양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회사들이잖아요. 예, 예. 이런 회사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런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네. 또 그리고 탈모라든지 비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뭐 유한양행, 뭐 일동제약, 뭐 이런 예. 회사들, 큰 회사들, 뭐 대웅제약, 뭐 이런 회사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약간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소형주로 좀 약간 들어오는데 아직 돈은 못 벌지만 재무 구조는 탄탄해요. 그래요. 예.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퓨처캠 같은 퓨처캠. 예. 예. 아, 예. 퓨처캠 같은 회사들은 예. 지금 뭐 작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올랐다가 많이 최근에 빠졌죠. 예.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올해 뭐 알츠하이머든 아니면은 뭐 관련돼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아니면 또 진단을 개발하고 있는 네. 재무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재무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지만 네. 뭔가 재무조는 탄탄하면서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보신다면 네. 저는 뭐 많이 있을 것 같다. 음. 제약바이오에. 퓨처캠이 방사성. 방사성 의약품 의약품으로 그래서 전립선 뭐 진단 맞습니다. 치료제 뭐 예.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의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국내 시장만 뭐 1조 원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예. 이때 한번 중국 계약권 때문에 뭐 막 이상해서 한번 쭉 밀렸다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또 자리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일라일리가 올해 보여주죠, 또 그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 치료제가 나오기 앞서서, 치료제가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는 기 전에
진단도 확실하게 해줘야 그게 좀 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예. 진단 시장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동사는 관련돼서 지금 매출도 보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진단 쪽에 대한 부분도. 예. 그래서 뭐 올해는 그런 그 말씀하셨던 해외 진출, 뭐 라이센스 아웃 딜레이 됐던 부분들이 예. 올해는 어떤 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올해 좀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네. 퓨처 게임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그런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도 다녀왔겠지만 네. 상당히 많은 진척을 좀 하고 또 올해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옥석 가리기 옥석 가리기. 예. 잘 고르시면 올해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제 금리 일학이랑 딱 맞추게 되면 금리 맞습니다. 예. 금리가 사실은 이 회사들은 돈이 필요한 회사들이 그렇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금리가 올라가면 네. 이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가죠. 예. 부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까지 소중한 종목들까지 막 공개해 주시는 우리 지점장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섹터 하나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섹터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올해 요런 섹터들은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섹터 없으실까요? 섹터 중에 저는 아무래도 다양하게 보지만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교육 관련주 쪽 교육 관련 쪽. 아무래도 예. 정부에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저출산 정책 예. 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교육 쪽에 그러면 대장적인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거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교육주가 예. 많이 좀 이렇게 내려왔고 예. 정부에서도 사교육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게 사실 저출산에 큰 영향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그만큼의 비용을 들이면서 애를 키운다는 게 상당히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올해 많이 정책적으로 저는 풀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도 있지만 네.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만만치 않다라는 점. 그렇죠. 그런 거를 올해 정부에서 많이 정책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교육주가 사람들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애들이 감소하고 있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네. 교육주가 되겠어 이렇지만 네. 저는 올해는 오히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교육주 컨텐츠 관련주 네. 함께 다 보셔도 그리고 그게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XR, VR도 연결되고 모든 게 다 요즘에는 꼭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상현실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쪽도 여러 가지 디바이스 많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컨텐츠도 많이 필요할 거고 컨텐츠 중에서 교육 쪽도 중요할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기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컨텐츠가 있어야지 네. 그 기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기만 있는데 컨텐츠가 없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교육이라는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만 하면 다 쭉쭉 나오시네요, 지점장님. 아유, 예. 그만큼 많이 또 공부도 하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제약바이오 얘기, 반도체 얘기, 교육 얘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도 한번 또 나오셔서 그동안 공부하셨던 내용들 쫙 풀어주실 거죠? 오늘 덕분에 저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막판에 이 감동까지, 네. 예, 아이들 얘기까지 네. 던져주시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설날 연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방송 설날 때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느긋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날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팀장님.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무엇보다도 설 동안은 좀 약간 주식은 좀 잊으시고, 네. 예, 미국 시장 조금 해야죠. 잊으시고, 미국 시작을 하는데 조금 잊으시고, 예. 좀 쉬시다가 네. 이제 화요일인가요? 다시 화요일입니다. 개장을 하잖아요. 그때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가지 네. 예. 별이 5가지가 아니라 5가지 예. 투자 원칙을 한번 네. 되새기시면서 네.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장님의 그 별이 다 이거 아니고요. 예. 그래서 5가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도 또 오랜만에
투자 마인드도 좀 보강하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주변 분들과 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 그래서 또 행복한 설 보내신 다음에 다음 주 저희 경제사부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